자, 11월 16일 토요일 통합과학 수업 시작할게요. 참고로 우리 통합과학 수업이 현재 4시에 한 타임이 있고 7시에 한 타임이 있어. 근데 정확하게 오늘부터 4시 타임하고 7시 타임하고 진도가 똑같아. 응? 그러니까 이제 4시에 수업하는 거랑 7시에 내용이 똑같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참고로 나는 동영상을 지금 4시에 결석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7시 타임에 이제 박준서 같은 경우 7시 타임 수업인데 결석을 해. 내가 동영상을 굳이 똑같은 걸 2번 찍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동영상은 4시에 지금 찍고 있어. 4시 수업에. 그래서 이제 뭐 준서 같은 경우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누구누구 이름을 불렀는데 쟤 누구지? 이렇게 하면 4시 타임에 있는 수업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고 어차피 내용은 똑같을 거니까 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또 공지사항이 있다면은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4시 혹은 7시 수업이야. 근데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스케줄이 생기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앞에 혹은 뒤에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7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수업이 있어. 근데 7시에 오늘 못 와. 저녁에 뭐 할머니 집 가서 저녁 먹기로 했어. 그럼 미리 와서 4시에 듣고 가면 된다. 뭐 그런 얘기야. 그 정도 변동사항은 가능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4시 수업과 7시 수업은 끝날 때까지 똑같이 진행될 거다. 그 점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265페이지, 페이지상으로 265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페이지 266페이지를 진행하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1교시에 오늘 시험 본다고 그랬고, 결석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어차피 못 보지. 그래서 앞부분은 시험을 받고, 그거에 대한 채점, 그 다음에 간단히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들어주는 수준으로 해서 그걸로 한 30분 정도가 지났어. 그러면 그렇게 30분이 지났으니 평균 선생님이 1교시 수업을 평균 50분 한다고 치면 지금부터 1교시 동영상은 한 15분 정도 분량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양이 짧다는 거야. 그래서 1교시가 왜 15분밖에 안 되냐? 앞부분은 시험 보고 채점하고 뭐 그거 하느라고 한 30분 이상이 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1교시 동영상은 아마도 한 15분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다. 그럼 2교시 분량서는 본 수업 들어갔으니 정상적인 분량이 나오겠지. 그동안에 수업해본 친구들은 선생님이 1교시 끝나고 10분 쉬고 2교시 끝나고 10분 쉬고 대충 시스템 다 적응돼서 이제 알잖아. 동영상 보면서 그 점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자,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여기 수업 중에 있는 친구들은 교실에 있는 친구 내가 지금 한번 읽어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266, 267, 268까지 세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하냐? 동영상 잠깐 여기서 정지시켜.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그게 유리하잖아. 동영상 잠깐 스탑 눌러. 그러고서 266, 267, 268까지 세 페이지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다시 플레이 눌러. 나는 지금부터 266페이지를 설명할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읽고 내 설명 듣는 게 유리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효율이 떨어지지. 자, 바로 설명할게요. 변이.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 이거 앞에서 한 거잖아. 변이라는 말 앞에 있잖아. 앞에 없나? 잠깐만. 처음 나온다, 이 말이? 변이가 중요한 건 같은 종에 속한 개체.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끼리의 특징이 있어.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을 예를 들면 막 억지로 따로 만든 거 말고 생머리가 있고 곱슬이 있지 대표적으로. 그치? 그런 게 변이야, 변이. 응? 그럼 예를 들면 키 같은 경우도 누구는 키 크고 키 작고 이런 것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잖아. 그런 특징들을 변이라고 불러. 뭐 예를 들면 쌍꺼풀도 누구는 쌍꺼풀이 있고 누구는 무쌍이고 이런 것도 변이. 대신에 변이는 중요한 점 같은 종끼리 비교해야지 사람하고 고양이랑 사람하고 댕댕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댕댕이끼리는 얼룩 예를 들면 누렁이가 있고 까만 애가 있고 흰색이 있고 또 바둑이처럼 무늬가 있고 이런 게 변이야. 댕댕이끼리 비교하면 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변이에는 유전적 변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특징을 안고 태어나는 거야. 왜? 부모님 덕택에.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전을 물려받은 거야.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외모,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소위 말하는 IQ, 그 다음에 또 키도 유전이라 그러잖아. 키도. 근데 다만 겉으로 볼 때는 빨리 크고 늦게 크고 차이가 있어서 유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키도 유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전적 변이가 되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 얼굴 당연히 닮지. 여기 여러분들 중에 대신에 어떤 그 지난번에 우리 중3에서 중3 1학 얼마 전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한 건가? 니네 얼마 전 시험 범위였지. 신도 진관 기준으로 그 생식세포 분열할 때 약간 랜덤성, 딸세포가 4개나 만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완벽하게 빼다 박는다 혹은 아빠를 완벽하게 빼다 박는다, 그거는 약간의 랜덤성이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를 생각보다 별로 안 닮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거고 사실은 돌아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외로 많이 닮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나의 조상, 어머니 아버지부터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다못해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를 안 닮는 경우의 수는 없다. 다 안 닮았어. 그럼 어디서 입양한 거지. 유전적 관점에 의하면 안 닮을 수는 없다. 다만 많이 닮고 조금 닮고의 차이는 랜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유전적 변이. 그 다음에 비유전적 변이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막 헬창 돼가지고 하루에 막 5시간씩 6시간씩 졸라 헬스만 했어. 그래도 원래는 등치는 빼짝 말랐었는데 헬스만 했어. 그러면 그렇게 막 진짜 10년을 헬스만 했어. 그럼 김종국 되는 거지. 김종국 되겠지, 그치? 그럼 김종국 되면 본인은 근육질이 됐어. 근데 내가 원래 체질은 빼짝 말랐던 체질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헬창이 나오는 게 아니지. 자식은 빼짝 마르게 나오는 거야. 즉 유전으로는 전달이 안 돼. 이런 거를 비유전적 변이라고 부른다. 자, 우선 유전적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 변이와 유성생체 기타 등등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발생을 한다. 한마디로 변이, 다양한 인간의 특징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겁나 복잡하게 영향을 준다. 그런 뜻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서 원래 부모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식을 낳았더니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야. 보통은 일반적으로 돌연변이 하면 사실은 조금 비정상, 좋은 게 아니지. 보통은 좋은 쪽의 돌연변이도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노멀하게 평범하신 분인데 막 자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천재가 태어났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돌연변이는 대부분 나쁜 경우가 월등히 더 많아. 흔히 말하는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비정상인, 기형적인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지. 이런 거는 그리고 참고로 지금도 돌연변이의 원인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유전자의 랜덤성인데 아직 인간의 과학으로 그 유전자의 랜덤성까지 전부 다 파악하지는 못했어. 돌연변이 왜 태어나는지 알면 처음부터 고치겠지. 자,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알고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자, 이거는 지난주에 내가 기린 얘기했었지. 그거랑 연결되는 내용이야. 기린이 모가지가 길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 처음에는 오히려 무수히 많은 종류의 변이의 기린, 한마디로 기린인데도 모가지가 짧은 기린도 있고 막 댕댕이만한 기린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거야. 누구에 의하면? 다윈에 의하면. 그렇게 다양한 변이들이 존재하고 숫자도 졸라게 많았어.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환경에 적응된 애들은 한마디로 잘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 못한 애들은 속된 말로 점차 굶어 죽고 자손 번식률도 줄어들고 그렇게 100년, 1000년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아예 멸종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예를 들면 지금의 모가지가 긴 키가 큰 기린이란 말이야. 그럼 기린은 처음부터 저런 애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 다만 모가지가 길어진 게 아니고 지금의 기린은 처음부터 저렇게 태어난 애들이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핀치 얘기가 나와. 핀치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핀치가 있어. 핀치가 새야 새. 그러니까 얘네도 처음에는 과잉 생산에 의해서 변이의 종류가 몇십 종류가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종류의 환경이 있어. 그래서 환경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지. 한 곳은 선인장이 있어.
왜냐면 선인장 사이에 무슨 벌레 잡아먹고 막 하려면은 일단 뿌리가 좀 길어야 돼. 왜? 선인장 선인장이 원래 그 가시가 잎이지 잎. 그 사이로 쏙쏙쏙 이렇게 하려면은 부리가 길고 얇은 게 아무래도 벌레 잡아먹기가 유리해. 부리가 짧은 애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않아. 안 그러면 눈이 먼저 찔려. 예를 들면. 그럼 그거 잡아먹으려고 눈 찔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가시에 눈 찔리면 아프겠지. 아무리 세래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환경이 정해지면 처음에는 그 동네에도 다양한 종류의 핀치라는 새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경에 가장 유리한 애들이 이론적으로 아주 오랜, 이거는 이제 막 10년, 20년 만에 해결되는 건 아니야. 충분히 오랜 시간, 적어도 한 1000년 정도, 그 정도가 흐른 다음에는 한 종류의 핀치가 제일 많이 남아있거나 한 종류의 핀치만 남아있더라. 그럼 이 동네에는 처음부터 얘가 살았거나, 혹은 가장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핀치가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야. 아까 기린도 마찬가지고. 원래 얘들은 그런 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그냥 그런 애들이 살아남은 것 뿐이야.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 막 딱딱한 씨앗이 많은 그런 곳이 있어. 그럼 그 씨앗 다 뽀개 먹어야 되잖아. 그럼 씨앗 다 뽀개 먹으려면 아무래도 이번에 주름하고 뭉툭한 마치 망치 같은 부리를 가진 애들이 유리하다. 아까 선인장 뽑아 먹듯이 얇고 길쭉한 부리를 가진 애들은 이 씨앗 뽀개다가 불이 다 뽀개진다 이거야. 그럼 또 굶어 죽었겠지.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애들이 살아남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낫 모양 적혈구. 적혈구는 원래 원반 모양이야. 원반 모양.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의 정상적인 상황이고, 적혈구가 하는 일은 혈액에 실어서 헤모글로빈의 산소를 운반하는 게 적혈구의 가장 주된 미션이야. 근데 낫 모양 적혈구는 그러한 미션을 비정상, 기형이야, 기형. 그러니까 낫 모양 적혈구는 초승달처럼 생긴 거야, 적혈구가. 야, 일단 적혈구 크기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산소를 운반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겠지. 그지? 그래서 낫 모양 적혈구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건강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말라리아가 번성한 지역은 노말한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잘 죽어. 반면에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그 비율 자체는 기형이니까 작지만 신기하게도 말라리아에는 겁나 강해. 그럼 거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라리아가 많은 곳에는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만 졸라 산다가 아니라고. 즉 대한민국은 말라리아가 없는 곳이야. 그럼 대한민국은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굳이 따지면 한 1%도 안 돼.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안 된다고, 막말로. 근데 이 동네는 말라리아에 강하다 보니 정상인들이 많이 죽어. 근데 상대적으로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얘네들은 강하니까 별로 안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많은 곳에는 낫 모양 적혈구가 강하다 보니 말라리아가 없는 곳에 비해서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뜻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보다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거 오해하지 마라. 자, 이렇게 했고 다음 페이지. 항성제 내성세균들이 있어. 항성제 내성세균도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약을 만들었어. 근데 이 바이러스 새끼들이 우리가 만든 항생제에 대해서 적응을 가지고 세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바이러스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만들 약에 대해서 이미 강하게 태어난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은 비율이 매우 적다 보니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간단히 해서 얼마 전에 코로나라는 애가 있어. 그럼 코로나에도 다양한 변이가 있을 건데 메인으로 주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약을 만들면 그 새끼들을 연구해서 약을 만들지. 제일 많은 바이러스에 타겟을 맞춰서 하지. 뭐 예를 들면 1000마리가 바이러스 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90개는 A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한 10개는 B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약 만들 때는 A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B에다 포커스를 맞추진 않지. 그래서 A에 포커스를 맞추고 약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A의 특징을 가진 애들은 그 항생제 때문에 다 죽었어. 그런데 B라는 특징을 가진 애들은 그 항생제 속된 말로 약발이 처음부터 안 들었어. 그래서 살아남았어. 그래서 여기서 또 번식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 날 봤더니 이제 B만 남은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얘가 A에서 B로 변신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B가 늘어난 거야. B는 처음부터 그냥 B였을 뿐이야. 근데 얘네들이 늘어났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또 B에다가 타겟을 맞추어서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하겠지.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또 C가 나타나고 어느 날 보면 또 D가 나타나고. 그럼 바이러스의 변이의 종류가 몇 개냐? 우리도 몰라. 1억 개가 있을지 몇 조개가 있을지 우리도 모른다는 뜻이야. 만약에 5개 종류의 A, B, C, D, E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A, B, C, D, E까지 약을 개발하면 어느 날 지구상에서 바이러스는 몇 종 되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그 밑에 탐구 자료창에 보면 항생제 내성세균 모의 실험 거기 한번 읽어보고 오른쪽 269페이지 Q 풀고 10분만 쉬겠습니다. 그럼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지금 268페이지 탐구 자료창이라고 해서 거기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로 막 붙이는, 그래서 누가 찍찍이에 붙는 놈은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한마디로 찍찍이가 항생제야.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 동영상으로 지금 거기 읽어보고 채점하고 이제 넥스트 다음에 2교시 시작할게. 1교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